테러 15주기를 맞아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 횡단에 나선 대학생 3명이 펠팍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뉴욕시 감사원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법 체계의 차별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으로의 송금이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동부 최초로 개척된 한인교회인 뉴욕 한인교회가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홈커밍 평화 콘서트가 뉴욕 맨하탄 114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선상에 있는 브로드웨이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뉴욕 한인교회 개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11 테러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기획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사업이 이번에 9월 10일 날 진행이 되는 홈커밍 피스 콘서트인데 1921년 미 동부에서 최초로 개척된 한인교회인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용보 뉴욕 한인교회 목사는 한인 이민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통해 큰 감동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백혜선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으며 뉴욕 한인교회 출신 소프라노 이규도 씨, 바리톤 김성길 씨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뮤지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선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에 대한 승리 기대감보다 상대 후보에게 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가 서퍽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80%와 클린턴 지지자의 62%는 만일 다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무서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당 후보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의 29%, 클린턴 지지자의 27%만이 지지 후보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된다고 답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40%는 클린턴을, 클린턴 지지자의 30%는 트럼프를 각각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59%는 클린턴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지지자 중 25%가 이런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트럼프 지지자 20%를 포함해 전체 61%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클린턴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제54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이민 정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 3명이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미국 횡단에 나섰습니다. 3,000마일을 넘게 달려온 세 청년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2번째입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탄 3명의 대학생이 팰리세이즈 팍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일본의 전쟁 범죄의 실상을 미 전역에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27일 LA를 출발해 뉴욕까지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한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10학년 세계사 과목에 위안부 주제가 포함되기로 결정된 만큼 뉴저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길 원하는 바람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사의 과목에 컴퓨테이먼 이슈가 여기서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 청년은 LA, 달라스, 시카고 등 들르는 곳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인 김태우 군은 위안부 문제가 세계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 미국 시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단순히 저희 프로젝트를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A였던 어카운페니 함께 동행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젊은이의 값진 여정은 오는 7일 일본 총영사관과 UN 본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 그리고 해단식을 열고 2달이 넘는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뉴욕시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민 노동자들을 돕고 임금 갈취 고용주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시 조달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은 다양한 이민자 출신국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와 적정 임금 제도, 임금 갈취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홍보 전단을 제작해 시 전역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언론 매체 등에 배포합니다. 적정 임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적극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고용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감사원이 적정 임금 규정을 위반한 시 조달 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미지급 임금은 1,800만 달러에 이르며 그 가운데 800만 달러를 피해 노동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한편 현재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 규모가 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체계의 차별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법률 권익단체 청소년법률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벌금과 각종 수수료 때문에 사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가난한 성인 재소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 사법체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수수료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난한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 빈부와 인종적 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일 이와 관련 법원 비용이 소수의 인종과 가난한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를 보면 아칸소주의 13세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 벌금을 내지 못해 3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또 플로리다 16세 흑인 남성은 13세 때 교내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와 부딪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1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감독 비용으로 $868를 내야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에서 무료 한국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으로의 송금이 지난해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어 리서치 센터가 세계은행의 2015년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국가 간 민간 송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한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29억 3,5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돈 1억 6,100만 달러보다 18.2배나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미국 동포들의 연간 한국 송금액은 2015년 12월 기준 한국 외환 보유고 3,680억 달러 0.7%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제1동포들의 한국 송금액이 17억 2,700만 달러로 두 번째였으며 중국에 사는 동포가 5억 4,200만 달러를 송금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타국으로 송금한 내역에서는 중국이 41억 4,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에 취업한 중국 동포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송금은 1억 6,100만 달러로 규모로는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송금을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라 이민자들이 가족이나 자신의 계좌에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유 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이 최근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량 증가 통계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이 배럴당 43.16달러로 마쳤습니다. 지난 3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35달러 내린 배럴당 45.54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 증가분은 230만 배럴로 분석가들이 예상한 92만 1000배럴을 2배 이상 넘었습니다. 디젤유,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량 증가분은 시장 예측치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유정보 제공업체 젠스케이프는 오클라호마주 커싱의 재고량이 8월 30일로 끝난 주간에 71만 4,282배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5.70달러 오른 온스당 1.317.10달러로 마쳤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에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최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험 물질 아두카누맙이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아두카누맙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물질로 1년간 치료한 결과 아밀로이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긍정적 효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효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 40명은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2,7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리히 대학의 알프레드 샌드록 박사는 이 약물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을 없앨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산타모니카의 명소 캘리포니아 인클라인이 1년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산타모니카시 정부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가로지르며 오션 애비뉴와 캘리포니아 애비뉴를 잇는 경사도로 캘리포니아 인클라인이 지난 4월 시작된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오늘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오픈한 도로는 기존보다 5.5피트 더 넓어졌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가 포함됐습니다. 또 보행자들을 위해 팰리세이즈 팍에서 바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도 설치됐습니다. 한편 1896년 처음 만들어진 이 도로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는 뜻의 선셋 트레일로도 불리며 120년 넘게 산타모니카 해변의 명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7,000명의 관리직 직원을 감원시킬 예정입니다. 월마트 측은 전국 매장에 분포되어 있는 회계와 구매부서 일자리 7,000개를 3-4개월 안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샤바넷 대변인은 월마트가 최근 고객 서비스와 식품 신선도 개선을 위해 매장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감원 대상자들이 고객 서비스 업무로 이동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올해 초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로 인상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고객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 펠프스의 부항 자국 보셨나요? 부항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부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 400m 개영 결승전.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또 하나의 금메달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메달 행진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건 몸에 난 둥근 자국들. I've never seen that before watching the Olympics. 펠프스가 금메달을 깔고 잠을 잤다.
초대형 문어의 공격을 받았다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자 펠프스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Yeah, those are cup marks, guys. I got cupped the other day. Probably gonna get cupped today. 부황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치료법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유리컵이 식으면서 컵 안으로 피부를 빨아당기면 혈관 손상으로 멍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뭉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So it's really great for anyone with any type of pain, whether that's just, you woke up and you're having some back pain that day, or, more chronic conditions like arthritis or fibromyalgia. 이 때문에 펠프스뿐 아니라 서양의 여러 운동선수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부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fiance Allie right there does it to me during training. I'll have her put cups on my back and she'll be like. 펠프스의 부황 자국이 전파를 타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부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황 기구 판매가 급증했고 부황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작은 유리컵은 물론 항아리만한 유리병을 이용해 커다란 멍자국이 생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whatever Dr. Wu, he is a magician. Whatever he is doing, it works for me. I feel much better now. 반면에 서양 의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황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부황을 많이 쓰면 피부 손상이나 근육 파열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e air is heated and then contracts. And that just gives you a bruise. There's no reason to think that it should affect the blood circulation in underlying muscle, for example. 하지만 네로라하는 운동선수들이 부황의 효과를 몸으로 보여준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황 열풍은 한동안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31일 인용 보도한 시민권 기획업체 헬로앤드 파트너스의 2016 집계에 따르면 독일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218개국 가운데 177개국을 사전 비자 신청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은 175개국, 미국은 174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무비자 여행 가능국이 172개국으로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과 함께 공동 6위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을 위한 워크숍이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립니다. 워크숍은 미주 한인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 작은자 공동체 교회 공동주최로 11일 맨해튼의 작은자 공동체 교회의 가든룸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평과 어려움, 아픔을 알리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남부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잔치가 10일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뉴저지 체리힐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지역 한인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추석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음식이나 홍보부스 판매, 후원을 원하는 한인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통해 뿌리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뉴저지 유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뉴저지 한국학교는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0년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뉴저지 상하원으로부터 의회 결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는 9월 9일 금요일 클로스터 중학교에서 9월 10일은 테너플라이 중학교에서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되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방정부의 해계년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4월 1일에 해계년도가 시작되고 뉴욕주는 7월 1일, 뉴욕시도 7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예산 책정이 중요한 것은 타이틀 20 블록 그랜트뿐 아니라 노동부 Health and Human Service Department, 노인국 등 주요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주정부에 전달되고 주정부는 시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한인사회 입장에서 볼 때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전국을 엮어내는 네트워크가 부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이슈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시안이라는 큰 범위로 엮어서 한인사회는 동참자로서 컬래버레이션 형태나 서브 컨트랙의 모습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금액이 적지만 아시안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연방정부의 자금 확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봉사기관들이 주정부 지원금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그나마 대부분의 지원금은 시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회봉사기관들 중에 중국 커뮤니티가 연방, 주 그리고 시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시안 커뮤니티는 정부로부터의 계약 및 지원으로부터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서 뉴욕시의 50세 이상 인구 중에 아시안들이 차지하는 비용은 16%인데 이들을 서비스하는 기관들에게 지원되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인 및 연장자들뿐 아니라 아동, 보건, 주택, 청소년, 직업교육, 정신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시안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인구비에 비하여 턱없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각 정부에 프로포절 할 때에 한인으로서만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시안으로 확대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봉사를 통한 한인사회 발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먼저 사회봉사기관들의 전문화입니다.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그 봉사기관이 속한 한인사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관의 신용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적, 대표성, 투명성 등의 내부적인 실력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후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후원단체로 돕는 방법입니다. 비영리 봉사기관들의 경우 거기에다 10불을 지원하면 재단이나 정부로부터 50에서 100불을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실체이며 정부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한인사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개인 및 기업들의 후원회에 이를 도울 수 있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기관들입니다. 모든 종교기관들은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로부터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종교기관들이 소유한 건물들은 소속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주중이나 낮 시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말이나 새벽 또는 저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종교기관들은 데이케어나 영리학원들에게 장소를 대여해서 재정적인 수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그 시설이 주중, 낮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설을 비영리 봉사기관의 무료 또는 아주 낮은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봉사기관들이 자금 신청을 할 때에 렌트 비용을 낮게 아니면 없게 서술함으로써 자금 신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 후원을 강조함으로써 자금 확보에 유리하게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세대 리더십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민 1세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1세의 테두리에서 머무르지만 후대들을 위한 비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2세들의 경우 물론 전통을 고수해서 1세들을 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민족과 미국의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미국적인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1세들이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하고 2세들은 이제 3세들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고 비전과 리더십이 한인사회에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인사회에 이해되고 시도될 때에 한인사회는 보다 긍정적이고 아시안 커뮤니티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는 커뮤니티로 성장될 것입니다.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에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